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 베트남과 우리나라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그 매직, 박항서 감독의 신드롬이 대단합니다.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던 동남아 국가대항 축구 대항전에서 베트남이 그 10년 만에 결승전에서 말레이시아를 2대2 그리고 하노이에서 열렸던 그 2차전에서 1대 0으로 말레이시아를 꺾고 결국은 1승 1무로 10년 만에 시즈큐컵을 차지했습니다. 베트남은 지금 끝난 지가 며칠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축제 열기로 대단합니다. 그날 그 지난 토요일이죠. 15일에 있었던 결승전 하노이 미딩 경기장은 4만 명이 꽉 찼었고요. 경기 끝나고 나서 베트남 국민이 한 9천만 명 이상이 됩니다만은 축제 분위기로 오토바이 자동차 질주해가지고 30명이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축제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스포츠의 박항서 감독만큼 이렇게 해외에서 그리고 지난 그 12월 14일부터는 그 박항서 감독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110분짜리가 베트남 전역 극장에서 개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라고 하면 김연아 선수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적이 없죠. 텔레비전에서는 김연아 선수를 보도를 한 적이 있지만 극장가에는 그 김연아 선수에 대한 그 화면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그 박항서 감독의 신드롬은 대단하고요. 지금 박항서 감독은 말이죠. 베트남 역사에 그러니까 호치민 씨가 그 베트남의 최고의 국부로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만 두 번째로 박항서 감독의 매직이 대단합니다. 여보컴은 그 베트남 국영 텔레비전이 올해의 그 최고의 인물로 박항서 감독을 선정을 했어요. 외국인이 베트남의 최고의 인물로 선정한 것이 처음입니다. 자, 박항서 감독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있는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로 우리가 4강에 들었을 때 그 박항서 감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사실 이렇다 할 그런 이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만은 자, 이 박항서 감독이 작년 10월에 그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서 결국은 그 이락 세계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추앙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박항서 감독은 아마 베트남에서 그 귀화를 하라고 할 정도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박항서 감독이 과연 베트남에서 어떻게 했고 베트남 이 선수들은 어떻게 박항서 감독의 지도를 받았을까? 굉장히 그 재미있는 우리 뒷얘기를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프로팀을 3년 동안 맡았던 최윤견 감독, 얼마 전만 해도 부산 아이파크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 FC 감독을 맡았던 최윤견 전 베트남 프로팀의 감독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 이 베트남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또 박항서 감독의 성공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화가 좀 가는데요. 하여튼 박항서 감독의 매직. 박항서 감독은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최인경 감독. 전화 연결됐군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좀, 리그도 끝났고 그래서 집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최인경 감독은 사실은 저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 아이파크 감독을 하고 또 강원 FC 감독도 했고 그 박항서 감독이 하여튼 베트남에서는 영웅입니다. 예. 우리 정유 감독은 3년 동안 베트남에서 프로 축구팀을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얘기를 해주세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노련한 그런 경기 경험이나
월드컵 때의 그런 노하우, 네네. 그다음에 풍부한 지도력, 뭐 이런 네네.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아 떨어진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베트남에 제가 있었던 황안 지알라이라는 그런 프로팀에 네네. 유소년 정책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세대 선수들이 네. 아마 23세 준우승, kunming에선가 준우승 할 때 그 멤버들이 네. 한 7, 80%의 선수들이 그 팀에서 유소년 정책에 의해서 길러진 선수들이거든요. 아하, 그거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은. 예, 예. 네네.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베트남이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많이 이제 육성을 해왔던 거군요. 예, 예. 특이하게 프로 팀보다 아스날이라는 팀하고 네. 제휴를 맺어가지고 네. 그 유럽에서 경험 있으신 지도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 어린 선수들을 5, 6년 동안 이렇게 지도를 해서 길러내는 그런 네.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네. 클럽하우스에 들어가면은 네. 바깥 경치하고는 판이하게 틀리게 운동장도 5면이 조성이 돼 있고요. 네. 아하. 풀장이라든가 네. 굉장히 시설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에서 결국은 베트남의 유소년 선수들을 많이 와서 지도하고 육성해 준 것이 바로 오늘날의 박항서 감독이 23세 이하 선수들에게 이제 준우승 거두고 이번에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거두는데 크게 뒷받침이 된 거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선수들이 그 유능한 지도자 밑에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그 지도라든가 네. 기술을 습득하다 보니까 네. 그 비슷한 연령대 선수들이 아마 베트남 정책으로 그 유소년 시스템을 많이 활성을 시키고 네. 또 거기에 맞게끔 박항서 감독님께서 네네. 그 조직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최인규 감독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다만 박항서 감독이 가서 이 전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수들에게 자신감 주고 이것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뒷얘기로는 바로 아스날의 이 유소년 정책, 이것이 굉장히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데, 근데 최인규 감독이 3년 동안 베트남에서 프로 축구 감독을 하면서 이 베트남 선수들은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온순한데 네. 아무래도 그 교육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단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부족했고요. 네네. 유소년 시절 때는 체력적인 조건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었고. 아,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희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있었을 때 네. 부산 아이파크 팀에서 중등부, 고등부 선수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기를 했을 때도 네.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네. 이제 성인이 되면서 그런 조직적인 플레이라든가 네. 좀 원칙적인 그런 방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마 성인 대표에 가서는 많이 이제 저조한 성과를 거뒀던 걸로 저는 그때 당시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많이 알려진 거는 베트남 선수들이 체력이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면은 많이 보강이 돼 있었습니까? 체력이 약하다는 부분은 신체 조건이 신장이 작다 뿐이지 네. 상당히 스피드 있고 네. 근성도 있고 네. 승부욕도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박항서 감독님께서 네.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잘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결과도 지금 가져온 것 같고요. 네. 아마 선수들도 그런 지도력에 네. 부응하기 위해서 아마 잘 따라와 준 것이 아마 이렇게 복합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체력은 떨어지지 않는데 신장이 그렇게 네. 평균 신장이 우리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는군요. 네, 예. 아, 그런 면이군요. 자, 이 최인경 감독도 우리 박항서 감독과 함께 제2의 그런 르네상스 이런 매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최인경 감독의 꿈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글쎄요, 저도 박항서 감독님을 보면서 네, 부러움도 있었고, 네, 나도 충분히 저런 능력을 발휘를 해서 네. 좋은 지도자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최인경 감독 앞으로 뭐 좋은 팀 만나서요. 좋은 예, 성적 거두고요.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도 뭐 감사합니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예.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최윤겸 감독, 이 베트남에서 3년 동안 프로 축구팀을 이제 맡아서 지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말하자면은 박항서 감독이 작년 10월에 베트남의 23세 이하 그리고 대표팀 이제 팀을 좀 맡고 있습니다. 사실 갈 때만 해도 베트남에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가자마자 3개월 만에 그러니까 금년 1월 중국 칭타오에서 있었던 아시아 23세 이하 챔피언십에서 그때가 아주 좋았어요. 8강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라크를 2대2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꺾습니다. 승부차기에서. 그리고 4강에 가서 또 카타르가 어떤 팀입니까? 카타르와 2대2로 비긴 뒤에 승부차기까지 가서 또 4대3으로 승리를 거둬요. 그러니까 베트남 국민들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승전에서 가는 거죠. 결승전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날은 그 엄청나게 눈이 오고 눈밭에서 그 결승전이 벌어지는데 우즈베키스탄은 다다시피 유럽 축구잖아요. 키가 크고 뭐 신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1대1로 아주 거의 승부차기 가기 일보 직전에 우즈베키스탄의 장첸 선수에게 골을 줘서 1대1로 결국은 준우승에 머물죠. 그러니까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을 잊을 수가 없고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게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8월에 있었던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 4강에서 우리하고 대결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1대3으로 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4강까지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화제가 됐던 동남아 국가대항 축구 대항전에서 결국은 그 10개 팀이 출전했습니다만 10년 만에 결국 말레이시아를 결승전에서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여하튼 어떻게 보면 박항서 감독은 참 그 운도 있고요. 또 아주 이 성격이 온순하고요. 원래 그 박항서 감독은 그 지리산 산자락에는 경상남도 산청 출신입니다. 뭐 대학은 한양대학을 졸업했고 고등학교 경천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아주 온순하죠. 박항서 감독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신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 때 히딩크 감독 밑에서 수석 코치를 했어요. 그때 그 월드컵 축구 대회 때 우리 폴란드와의 경기 때 황선홍 선수가 골 넣고 뛰어가서 바로 박항서 감독 품에 안기죠. 히딩크 감독한테 간 게 아닌가. 이것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뇌리에 남아있으리라 믿어집니다. 여하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서 정말 그 동남아 최고의 축구팀으로 성장을 이뤄서 지금 박항서 감독은 제가 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치민에 이어서 베트남의 역사를 만든 정말 역사의 인물로 남았습니다. 자, 박항서 감독은 굉장히 바쁩니다. 20일부터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5일부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축구 대회 24개 팀이 출전하죠. 우리나라도 갑니다. 거기에 그 베트남이 D조에 속해 있어요. 이란, 이라크, 예멘 이렇게 네 팀이 속해 있는데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12월 25일에 북한 대표팀과 또 친선 경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년 3월 26일에 우리나라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에 가서 그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갖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은 지금 베트남의 대표팀 23세 이하 23세 이하하면은 내년 후년 그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출전을 위해서 또 예선전을 3월부터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은 시간이 없어요. 여하튼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는 영웅이 됐고 매직이 됐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박항서 감독이 지금 연봉이 3억입니다. 우리나라도 3억을 받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보다는 8분의 1 정도로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항서 감독은 지금
엄청난 그 명예와 부를 쌓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타코라고 하는 베트남 자동차 업체에서 시즈키 컵에서 우승차면 1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10만 달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축구 발전과 베트남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했고요. 지금 그 25 지난 그 23세 이하 준우승 거두고 했을 때 그 포상금이 25억이 나왔는데 지금도 25억 이상의 포상금이 지금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항서 감독을 그 광고 모델로 쓰겠다고 하는 그 이 기업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박항서 감독은 지금 부와 명예를 하여튼 부럽고요. 또한 이 박항서 감독 때문에 그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베트남 가면은 대단히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매직. 자, 뭐 원래는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과 그 축구협회와 2020년 내년 후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저희 연장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지난 그 토요일에 있었던 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2차전 중계 시청률이 21%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남아 축구 대항전인데도 불구하고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마 아까 베트남이 우승하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박항서 감독의 매직 아주 기분 좋은 소식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